험지 출마는커녕 친윤의 핵심이죠. 장제원 의원이 힘 과시를 했습니다. 장 의원이 서울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치 인유한 위원장 들으라는 듯이요.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정치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과 함께 죽겠다,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조차 인여한 혁신위원장의 이 아이디어를 내심 뒷받침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인유한 혁신회가 조기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현 지도부의 동반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민의 뉴스쇼를 진행하는 문화일보 전임기자 허민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허민의 뉴스쇼 간추린 뉴스로는 인유한 혁신위원회 조기 종료되는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조국의 총선 출마 뭘 겨냥하는지, 그리고 이재명 재판 빨라진다는 소식, 그리고 9.19 남북 합의, 군사 합의입니다. 남북 군사 합의의 향배 관련된 소식들로 이어집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입니다. 이게 조기 종료되는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또 조기에 물러나는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신 혁신안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다선 의원, 그리고 중진 의원, 그리고 친윤, 지도부 이런 분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했죠. 열흘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나 반응이 없으면 빨리 그만둘 수도 있어, 그리고 혁신위원회 조기 해산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험지 출마는커녕 친윤의 핵심이죠. 장제원 의원이 힘 과시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부산 출신입니다. 의원이 그 지지 모임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원 산악회라는 게 있습니다. 15주년 창립대회에서 장 의원이 서울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치 인유한 위원장 들으라는 듯이요.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정치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과 함께 죽겠다,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죽겠습니다. 아마도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조기 퇴진, 조기 해산론은 이런 분위기 움직임과 관련된 배수진의 성격을 친 것 같습니다. 또는 반발로 나온 것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인유한은 제가 생각하기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비쳤어요.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부에게 잘 보여서 공천을 따낼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다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언젠가 인터뷰에서 인유한은 나는 계백장군을 굉장히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인유한 혁신위원장, 계백장군처럼 비굴하게 살지 않고 장렬하게 선언하겠다, 장렬하게 옥죄하겠다, 이러한 뜻을 비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조차 인여한 혁신위원장의 이 아이디어를 내심 뒷받침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인유한 혁신회가 조기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현 지도부의 동반 사태를 몰고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는 조국 총선 출마 뭘 노리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조국의 총선 출마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훼손을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적 방식, 즉 기소와 재판, 수사 등에서는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즉 계속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법률적 방식, 즉 정치적 방식, 정치적 방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거 출마죠. 내년 22대 총선 출마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당선이 되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다는 것인데요. 총선이 개인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거세졌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개인만의 명예 회복이 아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 나라 전체의 정상성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 검난이고,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고,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었다. 그러면 조국은 어떻게 총선에 나가겠다는 것인가? 요즘 DK 눈물이라고 하는 자기가 쓴 책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콘서트를 전국적으로 순회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공천 받을까? 저는 민주당에서 공천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진보를 분열시킨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론을 의식할 겁니다.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할까요?
그건 동력이 너무 약하죠.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방식이 신당 창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신당 창당의 내용은 사실상 민주당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 위장된 위성정당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비례 2번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왜? 비례 13579 홀수 순번은 선거법에 따라서 여성이 맡기로 돼 있어요. 맡을 수가 없죠, 남성은. 그러니까 제일 상위 순번이 비례 2번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비례를 택할 수도 있지만 조국은 지역구 출마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승부수를 걸어볼 만한 데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부산이라든가, 부산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내려가서 살고 있는 고향 양산, 이런 곳에서 지역구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이 노리는 것, 저는 세 가지라 봅니다. 첫 번째, 일단 국회에 입성하는 거죠, 당연히. 두 번째는 국회에 이미 진출해 있는 좌파, 진보 정치 세력들, 정치 정파들과 연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정권을 말하자면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정권을 교체하는 것.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보고요. 한마디로 전복 전략입니다. 조국은 앞서 말씀드린 페북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오남용해 대한민국을 만든 윤석열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정치적, 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 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했죠.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을 정치적, 법적으로 심판한다. 무슨 말입니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법률주의자, 그리고 진보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분열시킨 진보주의자 조국, 저는 정말로 중증 환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간추린 뉴스는 이재명 재판 빨라진다로 정했습니다. 이재명은 방탄 중독, 민주당은 탄핵 중독.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탄과 탄핵은 사실은 재판 연기의 수단입니다. 이재명에 있어서 재판의 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연기돼야 총선 전에 소위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총선 승리를 도모할 수가 있고 그 동력을 대선까지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뉴스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을 병합하지 않고 일단 별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인데요. 어제 13일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이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그때 아마 지역 방송 토론을 했을 때입니다.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내가 누명을 쓴 거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다 해서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해서 이제 기소가 된 건데 그때 이제 이재명 측에서 증인을 씁니다. 김진성이라는 사람인데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고 말해다오 라고 이재명한테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위증교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에 힘입어서 이재명은 그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김진성이 검찰에서 그 사실은 위증이었고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 관련된 사실을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녹취록까지 확보를 하죠,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본다. 문제는 재판 지연인데요. 재판은 신속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선거법 재판은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지켜지지는 않지만은.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서 예컨대 총선 전에 1심 결과라도 나오면 실형이라도 내려지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담당 사건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원지검 2차장이죠. 이정섭 검사 지금 탄핵하려고 하고 있고 탄핵을 하게 되면 검사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헌재에서 그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는 각하냐 이거를 판단할 때까지 여태까지 5개월, 6개월, 7개월씩 걸렸거든요. 예컨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출 때 헌재가 각하 결정에 8개월 27일 걸렸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탄핵을 받았죠. 그런데 기각이 되긴 했는데 그 결정까지 5개월 17일이 걸렸습니다. 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로 넘어가더라도 5개월, 6개월, 7개월씩 걸린다면 총선 지나가죠. 그만큼 시간을 벌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속셈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중교사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분리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 만일 내년 총선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지금으로 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민주당으로서는요. 그리고 또 2심, 3심이 연이어서 대선 전까지 나온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 그러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2027년도 대선에 못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초긴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간추린 뉴스, 9.19 평양의 남북 군사합의 향배입니다.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가 대체 뭐냐? 그거부터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상과 공중에서 한국의 감시 정찰 능력을 가로막는 합의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9월 19일 남북 당국자들이 평양까지 가서 지상, 해상, 공중의 완충 구역을 설정한 건데요. 그 지도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 설명이 좀 나와 있죠. 해상 완충 구역은 북방 한계선 즉 NLL입니다. 기준 북쪽으로 50km, 남쪽으로 85km 수역을 완충 구역으로 완충 수역이죠. 설정을 합니다. 이것부터 불평등합니다. 이 구역에서 포 사격 중지, 해상 기동 훈련 중지, 해안포 포문 폐쇄 등을 합의합니다. 문제는 우린 지켰는데 북은 하나도 안 지켰어요. 지난 5년간의 해안포 사격, 포문 개방 등으로 북한이 위반한 건수가 무려 3,600회에 이릅니다. 1년에 700회. 하루 2번꼴 위반을 합니다. 공중완충 구역도 문제입니다. 북한에는 없는 한미의 첨단 정찰기의 활동을 제약합니다. 사실은 공중완충 구역이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대북 비대칭 우위 전략입니다. 안보의 시작은 경계, 감시, 정찰이죠. 이거를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이러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분을 정부가 효력 정지키로 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를 미국 국방부와 협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13일입니다. 한미 안보협의회가 있어요. SCM이라고 하는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SCM이 열렸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만났어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에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공식화하기로 얘기가 모아졌다는 겁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왜 9.19 남북 군사합의에 합의를 해줬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 환상에 젖어서 북한에 대해서 과도하게 저자세로 나간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 지휘계통, 작전계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 검증부터 하고 이거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 무시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한마디로 안보 무력화 사건입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어. 돈 내주면 되지. 강도 들어와도 그래도 뭐 가족이 평화롭게 비굴 하더라도 평화로운 게 낫지. 핵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냥 핵을 안 쏘기만 기다리고 평화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가범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합의해준 당국자들 그리고 최종권 당시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국가안보실 비서관이었고요. 지금 연세대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의 허민의 뉴스쇼 간추린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